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그 방송 상태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일본은 말이죠. 항상 그 자연재해 때문에 항상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렇죠. 좀 지난주에 또 큰 지진이 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예. 음, 특히 도쿄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예, 도쿄에서는 그 직하형 지진이 올 것이다. 예, 그거는 뭐 30년 이내에 온다. 이런 예,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나 30년 이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그런 도쿄 자체가 그런 활동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부터 그랬던 뭐 예고 아닌 예고 뭐 이런 게 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일본에 잠깐 뭐 여행할 때 보면 뭐 지진이 나면 막 좌우로 막 흔들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지진을 뭐 좀 느낀 적이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몸이 쭉 밀리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뭐 좌우로 막 예. 흔들리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400년 만에 온 그러한 네. 아주 그 불안한 음.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요로도 예. 자체가요. 예. 이번 지진은 뭐 규모가 5.9라고 하고 일본에서 따지는 이제 그 진도가 5강이라고 하는데 네네. 꽤 좀 센 지진이었나 봅니다. 네. 이제 특히 이 아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수도 직하형 지진 뭐 이런 것에 이 전조가 아닌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일부에 이번 지진이 얼마나 그 심각한 거였는지 그 소위 그 수도 직하형 지진 예, 이 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3부와 4부는 이 항상 답답하지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마이티비에는요. SKL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방 보게 됐습니다 하셨고요. 화요일은 두 분 때문에 다른 일은 뒤로 하게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직 화면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괜찮죠? 네, 매용이님 와 계시고요. 정민님 또 안녕하세요. 아, 매용이님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한 사람이 많던데요 하셨고요. SKL님은 요즘 일본 태풍이나 지진 뉴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TV에는요 언제나처럼 오마이 TV보다 훨씬 더 댓글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 비경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선이님 그리고 문상태님, 시유나님, 현무사님 이렇게 하셨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과 함께 저희랑 오늘도 한 2시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랑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이번 지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도가 그렇게 그 셌던 거에서 진도가 좀 셌다고 하죠. 5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건물 붕괴나 뭐 인명 피해 같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을 이 강타한 지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의 맞는 PPT와 함께 이번 지진의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그 최대 진도는 도쿄 주변에서 5강, 막 일본 쪽에서는 5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M5.9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한국에서는 이쪽으로 진도라고 많이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그니튜드라고 해서요. 진원지의 진도입니다. 예. 예, 근데 진원지라는 것은 아주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 쪽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일본에서 말하는 진도는 육지에서 느끼는 흔들림, 예. 그것을 진도라고 해서 한국에서의 진도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 예, 것 일본만 같아요. 좀 특수하게 다른 기준을 또 사용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그 진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그 진도 6천도에 예. 대단히 강한 지진이었고요. 예. 그 부상한 사람도 그래도 30명 넘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리고 JR가 많이 운전을 스탑 시켰고요. JR이라고 하면 지하철 말씀하시는 거죠? JR은 거기 지하철이 아니라 예. 일본의 국철이죠. 국철. 국철. 예. 그러니까 자판 레일로드의 JR.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8시간 정도 가장 긴 데는 열차 운행이 스탑됐습니다. 예. 네네. 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특히 도쿄라든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1923년에 관동 대지진 그거하고 비슷한 지진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진 전문가들은 조금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직가형하고 관동 대지진 같은 것은 예. 블레이드형이라고 했어요.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쿄 가까운 그 지바현 쪽에 그 진원지가 있었고요. 예. 네, 그 오히려 마그니튜드 7이나 8이나 그렇게 가지 않았던 이유가 진원지가 아주 깊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얕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더 엄청난 그 파괴력이 예.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 그 수도형 직가형의 사례를 그 파일로 보시면요. 도쿄만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지도를 이렇게 보면 다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아, 여러분들 그렇죠. 보기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네. 가운데 있는 그 만이죠. 이렇게 예, 이거 도쿄만. 바다, 여기가 네. 도쿄만이라고 하고 왼쪽이 도쿄고 오른쪽이 네네. 치바입니다. 치바입니다. 예, 예. 네, 거기 그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 진홍역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벼룩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 하나의 사례로 여기가 진원지 이런 사례이고요. 여기가 지바하고 도쿄하고의 정 가운데네요. 네네. 경계선이군요. 예. 경계선. 예. 네, 그러나 그 진홍역이라는 것은 이 그 점성 안에서 그 진원지가 많이 그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그 빠르간 부분은 그 진도 7이고요. 예. 마그니튜드로 말하면 아마 그 마그니튜드 8 정도. 한국에서 말하면 최대 진도는 예. 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여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 일본에서 말하는 진도 7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직가형이라는 것은 플레이트형보다는 조금 그 약한 지진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플레이트형은 판과 판끼리 부딪혀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예. 좌우로 예. 그리고 직하형은 그 문자 그대로 그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직가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죠.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방 집안이요. 치하 예. 치하에 있는 탄층 있잖아요. 예. 탄층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한국의 지진이고 예. 그게 막 일본에서 말하는 직가형이 됩니다. 음. 도쿄만 그 아래쪽에 예. 지반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플레이트는 아니고 같은 그 하나의 플레이트인데 예. 뭐라 할까 어긋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움직였어. 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플레이트는 엄청나게 그 움직이는데 그런 탄층이 움직일 경우는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간도 관돈 대지진 때는 플레이트형이었어요. 예. 네. 네, 그러나 그 플레이트형이 그 도쿄 가까이에 오는 환율은 아직은 낮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2011년에 일어났던 동북 대지진은 플레이트형이었어요. 예. 네. 자, 그 다음 그것을 좀 그 해설한 내용이 그 다음이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위를 보시면 가상으로 수도권 대지진이 그 플레이트형으로 혹시 오면 그러니까 옛날에 관돈 대지진, 간도 대지진처럼요. 그 경우는 그 지진 규모가 마그니튜드 최대 지진 진도가 8.2 정도가 돼가지고요. 예. 네, 여기서 막 일본에서도 최대 진도라는 것은 느끼는 진도인데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사망자, 실존자는 그럴 경우는 7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거는 예상이거든요. 가령 뭐 이런 지진이 온다면 네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건물 피해는 133만 정도의 그 집이 무너진다. 예. 혹은 그 빌딩이 무너지고 피해가 발생한다. 경제적 피해는 160조 엔. 예.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는 170이나 180조 죄송합니다. 1,800조 원 정도.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수도권 대지진이 그 직하형으로 올 경우 이게 가장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직하형이었는데 좀 뭐라 할까? 좀 약한 거였죠. 약한 거였죠. 예. 네, 이게 그 큰 곳이 온다, 막 그 이야기인데요. 그 경우는 지진 규모 진원지의 진도는 7.3이고요. 실제로 느끼는 육지에서의 최대 진도는 역시 7이다. 네, 그러나 역시 플레이트형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네네. 2만 3천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건물 피해는 61만 채 정도. 그리고 95조 3.5억 엔 그러니까 천조 원 정도의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1,000조 원이요. 네네. 아래에는 그 현재까지 있었던 그 간도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 그리고 통일본 대지진의 그러한 피해 그리고 지진 규모 이런 것을 전이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쪽에서는 일단 플레이트형 도쿄에 오기까지는 100년 이상 걸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직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스가촌 전리가 이거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직하형이라고 해도 실제로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도쿄올림픽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스가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예, 적이 그런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다 나왔고요. 실제로는 그 올림픽 끝난 이후에 도쿄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그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계속 그 불안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지진 말씀은 네, 이 지진 정도? 이야기는 일단 네. 여기까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댓글이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용숙님께서 항상 들어오시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오로라님 그리고 매용이님께서 지진 진도에서 좀 그 조사를 해보셨나 봅니다. 우리 10이 일본의 7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아하하. 5.9 정도면 최고치 아닌가요? 하셨는데 이게 뭐 최고치라고까지는 뭐 할 수가 없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고 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그 산조 입은 다친 사람들이 30명 넘었어요. 가만 보면 이번에는 뭐 대지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건물 피해라든가 뭐 인명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오히려 집에가 직장인들이 퇴근을 못해서 네, 이번에 그랬어요. 예, 출근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대혼란을 일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인프라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예. 생각보다 쉽게 그 전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편함 부분들이 금방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도시도 상당히 그 낡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 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関東 대지진 때는요, 지진 이상으로 풀이 나서 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엄청난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때 그러니까 32만 1,000명이 10만 5천 명 죄송합니다.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간토 간토. 대지진 때요. 네, 간토 예. 대지진 때 10만 5천 명. 동북 대지진 때 그러니까 2011년은 2만 2천 명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테이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일본은 그러니까 내진 소르게 예. 건물들이 예. 잘 되어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잘 견딜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그렇게 걱정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이 이기기가 참 어렵죠. 네. 교수님, 저는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 일본은 하도 뭐 자연재해가 많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에 다 비상식량이나 어떤 구급품 같은 걸 다 구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뭐 집에서도 예. 그 일정 정도는 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동북 대지진 때 제 어머니가 사이타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바로 위에 우리가 사이타마. 알고 있는 그 동일본 대지진 때요. 동일본 예. 대지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사이타마까지는 300km 정도 있어요. 예. 진원지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 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 큰일이 났다고. 음. 사이타마인데 그 사이타마에 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트윈 빌딩 좀 있었거든요. 예. 트윈 빌딩 그 산도인 빌딩이죠. 그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위쪽에서 이렇게. 예. 아,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3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네. 그때 그랬다라는 것이니까 뭐 제 어머니는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일단 지옥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저도 너무 놀랬죠. 아, 정말? 빨리 돌아가시라고.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사히 그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무서웠겠습니다. 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한 지진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10년 전이라고 해도 기억이 없는 그 중학생이라든가 그 정도의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지진은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예.
네, 하루에 몇 번이나 흔들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지진 얘기는 너무 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나중에 그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한번 더 얘기를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현지 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할 것 사실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현지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네. 저희가 좀 시작도 조금. 방송 초반에 조금 늦게 시작하고 네. 제가 좀 그 방송 순서도 좀 헤매고 그랬습니다. 네네. 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진 이야기는 그 여기 가지고요. 예. 네, 조심해야 합니다. 예. 네. 자, 그럼 2부로 가볼까요? 예, 네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로 왔습니다. 그 저희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 한국에 대한 기시다 정권 그 태도가 여전히 그 냉랭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골적 한국 무시 정권 출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 소신 표명 연설이라는 것을 1년에 그 첫 번째 연설이라든가 혹은 그 촌리가 되어서 첫 번째 국회 연설이라든가 그럴 때 일본 촌리들은 예.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것을 그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이번에 그 기시다도 그러한 소신 표명 연설을 했습니다. 항상 한국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당연하죠. 그런 예. 이야기잖아요. 예,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네. 한국의 이야기가 어디에 어느 정도 나오냐 예.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 다음 북한 이야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그 특히 아베 정권 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이었는데요. 그 해에 아베 총리는 사임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이때 그 조금 말씀드리면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이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네, 몇 년간 그냥 그 가장 중요한 이웃 이것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불과 뭐 2년도 안 된 네네. 시점인데요.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때는 한일 관계가 약간 호전이 될 기미가 예. 조금 있었습니다. 문희상 안이 좀 나왔고, 예. 좀 약간의 희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아졌거든요, 일본 예, 쪽에. 예. 그래도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좀 보시겠어요. 그렇기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좋은 말 많이 썼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고라는 것은 한국이 안 지키고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 예, 의미였군요. 예. 그리고 그 미래 제한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라는 거, 한국에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좀 표현이 부드러웠지만 예. 한국에 대해서 쭉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현재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아베가 사임해가지고 2020년 지난해 10월에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막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래도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수식어가 네네, 빠졌네요. 그것이 빠졌다. 예. 네,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이렇다 매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same 그 정도로 그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일관된 입장 이거는 변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예. 있었죠. 네. 그래도 그 기반이 니카이파였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교류가 바로바로하게 탄신을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일본에 갔었던 네, 기억이 네.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그렇습니다. 한일 간에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경제인들은 비자 없이 완내하자 이런 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탄신은 역시 니카이스가 정권은 그런 면에서는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뭐라 할까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렵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에 키시다가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네. 것인데요. 2021년 10월이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막 여기까지는 그 스가하고 비교할 때는 스가는 매우 중요한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매우라든가 예. 그 가장이라든가 이런 말이 예. 빠졌어요. 예. 예, 매우가 빠졌네요. 네네. 그리고요 외교 안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한국이 나왔어요. 그 아베라든가 스가 정권 때는 한국의 이야기는 중간쯤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는 그 한국 이야기를 그 안 하고 싶은데 가장 마지막에 조금 예. 그 붙였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제가 그 원문으로 다 읽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으로 강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 스가 정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가하고 같은 거 아니냐인데 기시다는 더 한국에 안 좋습니다. 이유는 행동이죠. 그때 스가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회담은 금방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시다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회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시다한테? 기시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다. 그런 그 본심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도 한국에 그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상은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 키시다는요.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외상이었고, 네네. 그런데 자신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그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예. 것을 집어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집어넣었습니까? 예, 예. 원래 없었는데. 원래 없었는데 예. 아베 총리를 음. 설득했어 당시. 예. 이 사람이 넣었어요. 예. 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다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사과이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일본 기자들이 그러면 10억엔 배상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예. 그게 배상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시다는 즉각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 아니면 범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예. 우리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찬나한 거죠. 잘못해서 배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뭐 그거 불쌍하니까. 불쌍하고 예. 우리도 고생시켰고 예. 그래도 합법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켰다. 네. 이러한 그 인식이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체면이 갖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가 한국 때문에 체면이 네네. 깎였다는 거죠. 네네. 그런 누구한테 것입니다. 체면이 깎인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도 정치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시를 말하면서 사실상 그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네네. 체면이 깎였고 그 구구들한테 볼 낯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압박을 가하면 네. 한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그 극우 정권 또 이 기시다 뒤에는 그 3A 그러니까 아베 아소 아마리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극우의 연장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국 쪽에서 또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네,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 네. 박근혜 정권처럼. 네네네. 그래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쪽이 이야기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를 다 수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 이게 일본 쪽에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수용하느냐, 수용해라 이거잖아요. 일본의 입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친일 정권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모든 정권이 이게 지금 일본의 자민당 극우 정권의 생각입니다. 기시다도 원래는 리베랄이에요. 그러나 뒤에 문제되는 일본의 어떤 사람이 악마들이 있다. 기시다 뒤에 악마요. 악마. 예.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금방. 네네. 예, 자민당 내에서 그 이야기 나왔어요. 예. 수리에가 악마래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죠. 예, 쓰리예요. 예. 예. 수리에라는 것은요. 예. 거기 이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예. 수리에는 마이너잖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마이너리그라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일본에서 야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아무튼간에 기시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기시다는 뭐 기시감이 있는 언제 봤던 그러한 그 정책을 교수님이 또 하는 아재 개그를 하시네요. 그러한 그 총리가 될 것이고요. 예. 기시다는 기시감이 있는 총리다. 네네. 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네. 그 스가 전 총리 때는 취임 9일째 그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이에요. 오늘도 통화를 안 하면 스가 때보다도 더 늦게 통화를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예. 이게 순서가 그래도 그때는 예. 달랐거든요. 예. 기시다는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국가하고 예. 전화를 해버렸어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며칠째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순서로서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을 거예요. 혹은 안 하든지. 예. 오늘자 그 일본 경제신문에는 일본 게이자 신문이라고 하죠. 네네. 그 일본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일본 외무성과 총리실이 애초부터
기시다 신임 총리가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게 네. 보수층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국이나 한국에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다 그-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하나 나와 있는 이야기가 뉴 노멀 네. 라고 해가지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 일본의 새로운 전산적인 상태, 그 뉴노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일본이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뉴노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일본의 반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한국은 이제 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현재로 가고 있지만 한국의 역량이 커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어요. 예. 일본의 지지를 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오히려 그것을 한국이 일본 쪽에서 진짜 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일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그 이재명 후보가요. 네네,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뭐 지금 결선 투표를 놓고서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좀 주목을 했는데 맞아요.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일본하고 관련된 것은 딱 두 문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요. 제가 읽어볼까요, 교수님? 그 화면 좀 한번 네네, 띄워주시죠. 다음 예, 내용, 지금 네네네, 화면이 그 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기술 혁명 그리고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을 추월하고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죠. 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예. 많이 민감하게 그렇죠. 대응을 했죠. 예. 많은 언론이 그랬는데 특히 산케신문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십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을 지켜 세우는 내용인데 그렇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좀 불쾌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키시다 내각은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또 키시다 내각은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오히려 대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 챌린저잖아요. 그렇죠. 도전자. 예. 네, 도전자의 입장은 조금 편해요. 예. 예. 챔피언은 일본은 챔피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지원을 했지만 원래 앞서가던 사람이 불안한 법이죠. 예, 불안하죠. 예. 언제 지원을 당할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걱정이 되는 네.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사실 몇 가지 지원을 해보렸고, 예. 네, 한국이 일본을 지원을 한 부분을요. 예. 다시 지원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아마리를 내세워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네, 옛날에 일본이 반도체의 쉐어를 50% 이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리가 네. 간사장이 됐죠 이번에. 간사장이 됐죠. 예.
아마리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예요, 사실. 예. 그 사람 금전 스캔들이 있지만 일단 전문가를 그 자민당 간사장에 앉히고 아래에 일본 정부의 관료들을 사실상 배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주도, 콘산당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예. 이건 콘산당. 그 탄주도의 일본 예. 그 정권이에요. 음. 네, 특히 아무튼간에 뭐, 예, 네, 제가 좀 더 얘기하면은요. 그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산케이 신문이 이걸 가장 크게 문제 삼았는데요. 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을 추월하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된 즉시 일본에 대한 대항 의식을 내비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냈다고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주장한 게 아니고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뭐 일본 신문들도 뭐 그렇게 썼고 산케이 신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아사히 신문 기사 저희가 소개했지만 그 아사히 신문에서도 그 일본이 괜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산케이 신문 입장에서도 좀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케이 신문이요. 어제 또 하나의 기사를 썼어요. 그 이재명 그 후보를 계속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얘기했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독도를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네, 얘기한 게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그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가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참가 보이콧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강경 발언이 우려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예, 예. 저도 다 읽었어요. 예, 그거. 예. 네. 그 어느 그 시민단체 간부 말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얘기겠죠. 아하. 예, 근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질 것, 한일 관계 해결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기보다 예, 그 일본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본의 일관된 입장 이 말 자체가 외교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외교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적어도. 그런데 일본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이상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어려워요. 예, 문재인 정권은 쭉 일본하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샷아웃한 게 일본 쪽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일본을 추월하고 이 말도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추월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물론 그 몇 가지는 벌써 지원을 했고 그러고 나머지는 금방 지원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난리가 났을 건데 그러면 더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가능성도 그러고 보니까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오히려 좀 아쉽네요. 좀 부족하네요. 조금 예. 너무 그 겸손하게 말씀하셨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이 진보 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히 신문. 아사히 네. 신문은 또 이것을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포부라는 말을 일본에서도 쓰는군요. 네, 보브라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라든가. 네. 이 국가에 대해서 이제 포부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한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제 생각은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일본 네, 언론들도 네. 그렇고 신경이 좀 쓰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대한 수출 규제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항 의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 생각은 그런데 안 그러니까 생기면 좀 일본은 예,
그런 부분은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원인이 있는 부분을 빼고 예. 그 다음에 이쪽이 뭔가 먼저 나쁜 것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의 습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일본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이거 버릇이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한 일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객관성이 어느 쪽에 있냐라는 예. 것도 다져봐야 되고요. 그 진짜 객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 언론을 주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계는 지금까지도 삼류신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마치 그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자폭탄을 맞은 것만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독도는 그 한국에게 침략당했다 이거잖아요. 네네. 독도는 일본이 그렇죠. 먼저 일본이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침략한 사실은 전혀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먼저 1905년에 자신들이 가져갔는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것을 그냥 돌려받은 것뿐인데 예. 그 한국이 독도를 침략해 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니까 예. 그 원인을 말 안 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말합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기시다 정권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저도 막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15초 후에 3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3부입니다. 지난주에요.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었죠. 일본의 이제 기시다 정권에 대해서. 기시다 정권이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정권의 지지율이요. 출발부터 아마 역대급으로 꼽을 만큼 좀 낮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곧 총선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예. 먼저 이거는 아사히신문의 조사인데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보통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저 높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한의문식이라고 했어요. 야단들도 조금 봐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국민들도 새로 출범한 정권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키시다는 최저치예요. 2008년에 아소 정권이 현재 아소 부천제가 됐죠. 그렇죠. 이 사람의 정권이 1년 전도 있었는데 그때가 48%. 예. 그것보다 낮은 거예요. 45%. 스가도 지난해 출범했을 때는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65%. 그렇습니다. 네, 다른 조사에서도 뭐 70% 가까이 다 나왔고요. 고이즈미가 고이즈미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78% 가장 높았네요. 2001년. 네, 이것은 아사히신문이고요. 각 신문사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콘통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콘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게 역시 아사히신문의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주의했는가라는 세 가지 정권의 주의를 좀 보고 기시다 내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좀 예상해 보겠다 이거죠. 먼저 아베 제2자 내각은 2012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 59%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65%까지 올라갔고요. 가장 이게
6개월 후까지 본 그래프인데요. 아베는 59%, 6개월 후도 일당 대칭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 후군요. 네, 6개월 예. 후까지만 그 이후는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가 가장 높았거든요. 역시.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그 스가네각입니다. 스가네각은 그 바르쪽 직후는 65% 높았죠. 그런데 6개월 후는 40% 정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 코로나 대책의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그리고 아소 내각 2008년 그 48%로 시작돼 가지고요. 6개월 후는 22%. 그 사이에는 뭐 14%라든가 최악의 내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네, 기시다 내각이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 45%로 시작되는 기시다 내각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가 잔뜩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교수님? 많이 기대하고 네.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소가 폐후에 있기 때문에 아소 부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존재인데 그러나 아소 부존재가 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소의 운세에 따라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네. 뭐 어쨌든 아소가 처음 시작할 때 48%였는데 그 네. 인기가 없다는 아소도 근데 이게 기시다가 45%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 기분도 안 좋고 뭔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기시다는 이것을 다 수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낮은 지지를 다 수용한대요. 아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 자,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 신문사마다 지지율은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신문은 가장 낮고요. 마이니신문은 49%, 뭐 교도통신이나 요미우리라든가 일본 경제신문 이거는 50% 이상 나왔고 또 어제는 산케신문이 했어요. 예. 산케신문이 한 것은 60%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신문사가 그래도 다른 정권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예. 그것을 비교할 때 역시 낮다는 거예요. 산케 신문만 보통 수준이래요. 네, 왜냐하면 산케 신문은 그 자민당의 사실 기관지하고 마찬가지니까 그 삼류 신문이 그 여러 가지 조작을 했을 거예요. 자민당 지지자에만 많이 전화를 했거나 그런 것이 대단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도통신, 요미우리, 일본経済이게 다 보수층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게 높게 나오고요. 지지율이 그 마이니치하고 아사히는 친보 계열이니까 좀 이렇게 낮게 나왔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을 생각하면 뭐 50%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낮은 겁니다. 막 이러한 부분들을 기시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월 6일의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진보지는 낮고 이 보수지는 높고 막 이러네요. 네네. 예. 자 그러면요, 자 이 낮은 지지율의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를 보시면요, 뭐 아시다시피 몇 번 이야기했지만 3A가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 기시다는 3A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지지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특히 3A 중에서도 아마리가 간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자민당 집행부라든가 내각의 장관들의 인사는 아마리하고 기시다가 위농해서 많은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누구하고 위농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총리가 혼자서 총리실에서 결정하여서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었는데 예. 기시다는 아마리하고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시다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리는 간사장이고 예. 또 그 아마리만 해도 벅찰 텐데 또 부총재의 아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도망갈 데가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 사실상 아베가 지지한 다카이치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자민당의 그러한 요직에 있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또 다카이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요새 엄청나게 강하게 발언하고 있어요. 되게 역시 예. 보통 전조 회장 같은 사람은요 발언력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지금 장관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예. 다카이치의 발언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됐군요. 역시 자민당 지배가 됐어요. 예. 예, 확실해요. 지금 다카이치가 어떤 관료가 키시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다카이치가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차관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또 뒤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아마리 간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금전 스캔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장에 이게 임명이 돼서 네. 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만들어 나가고 네. 금전 스캔들이 국민들의 눈에 많이 보이지 않게 아마 할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계속 내보내고요. 정책 대결로 지금 가는 양상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보시면요. 이러한 3A의 지배에 대해서 키시다파의 총회장 고가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폴리오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고치회, 이거 키시다파는 고치회라고요. 네. 그렇게 불리는 알겠습니다. 흐름인데 고치회는 헌법에 흐르는 변화주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 이거만은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주의라는 것은요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치회는 헌법을 지키는 자민당에서의 그러한 뭐라 할까? 왜냐하면 메가도가 헌법 개정을 했을 때부터의 흐름이 고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헌법 수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안마와 악수해도 안마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키시다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지만 네네. 총리가 된 이상 네. 이 자기하고 자기 이제 소속 파벌의 이제 기본 가치만은 지켜야 하지 지켜야 않겠느냐 이런 한다. 뜻이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마라든가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어가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베하고 아소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분이 안마라기보다 말을 듣지 않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예. 상대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베하고 아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막스 웨버라고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가 네. 독일에 있었잖아요. 예, 예. 막스 웨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마하고도 악수를 하면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분이 뭐 지금은 지금은 그 은퇴를 은퇴했어요. 예, 예, 은퇴를 했지만 계속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아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송고그가 후쿠오카에 있었고 예. 이 사람이 미르는 사람하고 아소가 그 미르는 아. 사람이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소가 그 지역 네네. 출신이죠. 네네. 예. 그래서 아소하고 사이가 쭉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예,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리고 아소도 고지회에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진짜 극우적으로 갔고요. 음. 원래는 그러니까 아소파도 그러한 병화주의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소의 그 거기 외할아버지가 또 요시다 시게루라고 해서 예. 평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그렇죠. 예. 주장했던 예.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 고치회라는 것이 분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키시다 내각은 뒤에 안마가 있다, 막 이런 것입니다. 그 안마들은 우리에게도 한국에게도 안마 그 자체입니다. 양승돈님께서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고 가요. 꾸벅 그렇게 하셨는데 네. 왜 가십니까? 고맙습니다. 계속 들으셔야지. 네. 예. 지금 뭐 12시 넘었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요. 키시다 내각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명의 장관이 임명되었는데요. 13명까지가 장관을 처음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내각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중 9명이 스캔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20명 중에 9명이요? 예. 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지금 플러스 한 명 더 나와가지고 사실 여러 명 정도가 돼가지고 예. 계속 지금 언론이 발굴을 하고 있어. 스캔들을. 예, 대표적인 것은 아소의 초남 스즈키 슌이치 예. 재무상이 됐잖아요. 이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뭐 일본은 뭐 의원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장관 대신도 세습하냐 제가 그랬었죠. 예. 다 세습하고 싶을 거예요. 음. 네, 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송고 사무실이 있거든요. 삼소라고 하죠. 예. 거기서 3년간 그 자동차 기름 대금이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썼다라는 거예요. 주유비가요? 예, 주유비. 그곳을 중심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 연수증이 전혀 없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름이다, 뭐뭐다라고 하여서 천지 자금으로 보고를 했어요. 예.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아직은 누군가가 이것을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 고소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3년간 1억 5천만 원. 네네. 예. 막 2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문제는 연수증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라는 거. 이게 걸리는 어디다 거거든요.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기타 뭐 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간단하게 뭐 뇌물을 수령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정치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 차기에 부품을 샀다는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요. 그 문제가 많죠. 예. 자기 차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련 기업으로부터 50만 원 이상의 접대를 2번 이상 받았다. 기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친척의 회사를요. 첨부가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입찰을 시키고 그냥 낙찰을 시킨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장관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중요한 선거에도 나가거든요. 예. 일본은 장관들이 민간에서 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당선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장관직을 주고 음. 조금 지명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예. 하나의 선거 전략입니다. 네, 일본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명도가 올라가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자민당 전체로 보면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네네. 선거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안 좋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예.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퍼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31일에 중요한 예. 선거 예. 예. 굉장히 많이 앞당겼잖아요. 막 결과 좀 봐야 돼요. 예. 퍼플 오션님이 네. 슈퍼챗 10,000원을 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 그 기시다 내각의 굉장한 문제는 심한 아마추어리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명이나 새로운 장관들. 네. 그리고 그 장관들은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그 장관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일을 모르는 사람 왜 시키냐 이거죠. 거기 문부과학성 장관이 된 스에마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키시다 촌리한테 전화가 왔대요. 문부과학성 장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놀래서 저는 스에마츠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말했대요. 그 이야기는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겁니까? 예. 예. 저는 그 문부과학성 장관 못합니다. 예. 그 뭐 혹시 잘못 전화하신 게 아니냐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잘못은 없고 잘 부탁한다. 예. 그렇게 해서 수용했다는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이쪽은 잘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까 같은 그 부품 이 사람은 자동차 부품 산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전에 보니까 일본의 소위 이 디지털 개혁 그 담당상인가요? 네네. 뭐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왜 장관이 되는지 모르겠다. 네네. 나는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네.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때도 아주 그 사람은 히라노라는 사람이었고요.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디지털 문제는 발전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것은 파벌이 키시다가 촌리가 될 때 어느 정도 곤노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파벌의 장관직을 배분합니다. 네. 그런데 문부과학성 장관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보를 중에서 이쪽에 바보를 더 한 사람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순전히 파벌의 이 논공 행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군요.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담당 장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코로나 담당 장관이 사실 3명 있어가지고 예.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습니다. 춘심이 누군지 일본 사람들도 모른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예. 후센 노동선 장관 그리고 경제재생선 장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번가라 TV에 나갔어요. 누가 춘심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백신 담당상 이거는 코노타로가 백신 담당상이 돼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이 세 담당 장관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도요 현재 사실상 유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예상 외였어. 매우 불안하게 느낀다. 국민들도 그럴 것이다. 이게 자민당 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죠. 원래 이 경제 재생상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코로나 대책을 왜 경제 재생성에서 하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된 사람도 내내 경제 재생
부장관이네요. 그렇죠. 부장관이었던 사람이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역임이니까요. 예. 조금 촌해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호리우치라는 사람 현 환경부 장관이잖아요. 이거는 백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일단 고토라는 사람만 그 당의 코로나 대책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시 바로 촌이 아니라 조금 촌에 이것을 했다. 예. 이 사람만 어느 정도 막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각해 있고. 봤다. 예. 막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때 자민당 안에 코로나 대책 판라는 것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대가 되는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고요. 지금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나 일본에서도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한국은 사망자가 그 많이 없다. 예. 일본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비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요새 일본이 역시 30명, 40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하루에. 한국은 얼마나 나옵니까? 한국은 그 많아도 그 여러 명 정도로 그 10명? 많을 때요. 예, 굉장히 많을 때가 그렇다. 근데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제 보니까 일본 전체가 네. 500명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검사 수도 네.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음.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검사하고 있는지. 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올림픽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올림픽 때 만들어진 검사 방법은 침을 제공하는 거죠. 그 누구 침인지 모르는 침. 침. 예. 이거 침. 예. 그것을 그냥 그 제공하는데 네. 그게 누구 침인지 모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 올림픽 때 예. 그 선수가 아니라 올림픽 관계자들은 침을 그냥 어딘가에 놓고 그냥 채취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군가가 침을 그냥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신이 채취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사람의 네. 침을 그 같은 침을 계속 채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올림픽 있었죠. 때, 올림픽 때 개발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네. 좀 신묘하게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좀 그 약간 예.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거 오늘 도쿄랑 이제 현지 연결이 되면 현지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예. 아마도 도쿄 사람들도 네. 이게 믿을 수 있냐 음. 그렇게 많이 생각할 좀 거예요.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호리우치라는 분인데 뭐 황교안상이었는데요. 백신 담당상이 됐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자, 이 사람은 피인도성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소녀같이 생겼는데 왜 비인도적이라고 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녀 예. 때도 예. 상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아닌가. 그럴까요? 그렇게. 아니 도대체 뭐 어떤 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예. 호리우치 노리코 백신 담당상 삼성 위원이니까요. 예. 보통 삼성 위원은 많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데 예. 이 사람도 오크보 토시미치의 후손이에요. 오크보 토시미치가 누군지 모르시죠? 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네. 저기 그러면 사이고 다카모리는 들어봤죠? 그 메이지 정부를 그러니까. 만든, 예. 그때 메이지 정권을 만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오크보 토시미치 예. 그리고 그 사이고 사이고 다카모리. 다카모리 또 예. 한 사람이 기도 타카요시. 기도 다카요시. 예예. 예. 이 세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삼거리라고 하는데 예. 그 오크보 토시미치 쪽에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호리우치 아, 이 노리코입니다.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 화족이라고 합니다. 그 화려한 화자의 예. 화족.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불렸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후지큐라는 그 일본의 천철 그 사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그 천철 후지큐 사장부인이에요. 굉장히 부자네요. 네, 부자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것을 했어요. 자,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악귀 같은 극계운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예. 백신 담당사이지만 이런 사람이 백신 담당사이 되면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교수님의 얘기입니까? 뭐 언론의 얘기입니까? 언론이라기보다 예. SNS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SNS에서요? 예. 언론에서는 조금 이게 또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자, 이것은 언론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로반식 개혁 관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쉽게 말하면 노동 시간 제한을 절배시키는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노동 시간 일본은 그 48시간 기본이었잖아요. 예. 그것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철폐됐고 몇 시간이나 잔업시켜도 잔업 수단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런 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안 줘도 되는 네네. 겁니까? 예. 지금 그래요. 그 한국보다 역행하는 거예요, 일본이. 음. 그러니까 잔업대급 제로 법안 이것을 강행 처리했어요. 자민당이. 그때 여당 의원들에게 강행 처리를 촉구하는 호리우치 의원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춤을 췄어요. 예. 그 별명을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언론이라기보다 예.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로사춤 콘주였어요. 아. 왜냐하면 과로사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굉장히 되었던 단체 상황이 좀 있었어요. 자, 다음 보시죠. 이게 국회 위원회에서는요. 유족들이 그러니까 과로사한 사원들의 유족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판총 속에 있었던 거죠. 예. 그 앞에서 곤충 뛰면서 춤추는 호리우치. 아니,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춤을 누구를 보고 그 유족들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자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 유족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네. 그것은 유족들을 음. 한때 춤을 춘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그 빨리 이거 강행 나르치기 통과해야 되니까 여당 뭐 의원들이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서 투표해 이거예요. 예. 그때 춤을 춘 거죠. 자, 이 춤을 춘 그 화면이 일본의 SNS에서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고 예. 있어요? 예. 예,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네. 막 독려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이것으로 그러니까 특히 일본 안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강행 처리됐다. 예. 그리고 자민당이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되면 국회에서는 그냥 통과되는 법이니까 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음 화면인데요. 가족이 과로사한 유족들이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리우치의 춤
그리고 법안 강행 처리를 눈앞에서 지켜본 사실이 있습니다. 착잡한 표정들이네요. 그렇죠. 네. 한국 같으면 더 소란스럽게 그렇죠. 되었을 것 예.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너무 참는다. 쓸데없이.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 진짜. 지금 KS님은 거의 장돌이 나여사 수준. 장돌이라는 만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네. 나여사 네. 닮았다는 것이고요. 도소 404님은 얼핏 보면 BTS 응원하는 것 같은데라고도 하셨습니다. 예. SKL님은 제정신인가 싶네요. 저런 사람이 백신 담당상이라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BTS에 침을 줬나? 예. 자, 허사카이즈 TV의 이기냥 1,2진실 전 어머님은 한국 같으면 시위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요. 예, 쫓아내라고 난리가 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 한동안 화제가 되어도 또 잊어버려. 네네.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게 다 국회에서 중계가 되거든요. TV에서 중계됩니다. 국회 중계가 되는데도 그 보는 사람들 없어요, 많이. 예. 재미없으니까 국회 중계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 그때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화족의 자손이자 후지큐 사장 부인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반감이 생긴 이 부분을 또 기사가 나갔습니다. 예. 신문에서요. 비정한춤 막 그러한 타이틀이 붙여졌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사람이 또 백신 담당상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또 오히려 제정신이 있는 일본 국민들이면 기시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텐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또 이러한 사람이 장관은 아니지만 자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으로 취임됐습니다. 국회대책위원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민당이 다른 당하고 예. 그러니까 특히 그 공명당이라든가 기타 야당들하고 예. 국회 내의 법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당 쪽의 그 다른 당에 대한 오르그리죠. 네. 그럼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당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람들은 10월 4일에 다 결정됐는데요. 예. 이 사람은 늦게 결정. 이 사람도 10월 4일에 결정됐네요. 네네. 그러나 좀 많이 화제가 된 것은 좀 이따가였습니다. 그 국회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한 자리이지만 국민들 앞에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속옷을 훔친 놈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30년 전이래요. 30년 전에요? 예. 젊을 때. 젊을 때. 예. 30대 초반 때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대요. 예. 그 여성이 20대였는데 예. 그 여성을 스토커하면서 그 여성의 집으로 무단 침입해가지고 예. 그것으로도 죄죠. 속옷을 꺼내고 나왔다 이거야.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하지만 예. 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네요. 예. 어리다라고 해도 30세 넘었습니다. 당시도. 네. 네. 예. 그때 수법이 예. 너무 문제였어요. 수법이요. 예. 예. 그거는 그 여성을 너무 좋아했대요. 예. 여성이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원. 예, 은행원이라서 은행에 가니까 자꾸 만났대요. 예.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성한테 예. 여성을. 네, 그 여성을 계속 그 스토커로 돌아다니면서
그 여성이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요르세가 있잖아요. 예. 당시는 이러한 그 누르는 요르세가 아니잖아요. 예. 30년 전이니까 그렇겠죠. 재래식에 돌리는 그 요르세잖아요. 예. 그 요르세가 어디 있는지를 쭉 보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아. 보통 일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요르세를 그 어디 사실상 뭐- 문 가까운데 그렇죠. 어딘가에 예. 좀 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예. 그냥 어떤 그 칸통에 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체통이라든지.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죠. 가족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을 쭉 그 스토커했으니까 정말 스토커네요. 보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요르세를 가져가 가지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요르세를 만들었어요. 네. 음. 그렇게 해서 원래 요르세는 그냥 돌리고 그리고 그 여성이나 가족들이 다 나간 곳으로 확인한 낮에 침입한 거예요. 아, 이건 뭐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냥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적인 거예요. 완전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나 속옷만 가져갔다 이거예요. 통 같은 것은 물론 가져가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시장이었거든요. 마을의 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았군요. 예. 음. 그래서 일단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데요. 예. 2015년 10월에 이 옛날의 이야기지만 당시도 이 사람은 그 황현종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예. 이 사람이요. 황현종이 아니라 푸흔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흥청. 푸흔총 예. 특히 그 후쿠시마 예. 푸흔 문제 이것을 하는데 임명됐습니다. 또 아베하고도 좀 사이가 좀 가까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도 장관이 되기는 했는데 이때 부르고졌죠. 처음 이 이야기가 2015년 10월이었어요. 예. 주간 신조나 주간 문슈 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삼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파 정권에 굉장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속옷 조르도가 태신 각가로 출세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예. 아, 속옷 도둑놈이 예. 대신각하로 출세했다. 예. 다카기 츠요시라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때 문제가 됐어요. 예. 네, 그러나 그러니까 30년쯤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내용으로 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 이미 이렇게 크게 문제가 네네, 됐었는데 이제 잊어먹었나 네. 이제 하니까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마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마을의 시장이 비해 요소 만나서 정말 우리 아들이 죄송한 짓을 했다. 그렇게 그 고개를 숙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정말 잘못했다고 예. 그렇게 경찰에서 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면 화해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화해가 성립된 곳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수수도 뭐,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천과로는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말로 하면 합의가 된 거군요. 합의 합의가. 그렇죠. 예.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년 전에 이 사람이 또 이 사진은 뭡니까? 예, 이 사람이 계속 야단 쪽에서도 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라고 쭉 부정을 했거든요. 예. 사실 그 경찰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파일을 찾아봐도 청과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너무 그때 더 화제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 이 사진은 설마 그래픽이겠죠? 실제로는 아니겠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예. 저도 이곳은 그냥 찾아서 예. 여기에 붙인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때 막 그 사람의 지방 후쿠이현이거든요. 그 거기 동북 지방 아니지만 예. 중간쯤에 있는 그 동해 쪽에 있는 후쿠이현이라고 있어요. 예. 네네. 거기에 스르가라는 마을이에요. 스루가. 스르가. 예. 거기에 그 아버지가 스르가 시장, 아, 그렇군요. 예. 시장 마을이라기보다 시장까지 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민 후쿠이라는 신문지가 2016년 1월에 주간지 보도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자신의 지방의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사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때 그러니까 범죄자는 되지 않았다. 그것뿐이다. 막 이러한 내용으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윤준님께서 그 슈퍼챗 1,100원을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기시다 내각이 이것은요 빈산의 일각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게 더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뭐 더 시간 있으면 예. 다음 기회에 예.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2탄을 할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 기시다 정권에 쓰면 그 개월 정도가 아닌가 예상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뭐 단명으로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왜 9개월입니까, 교수님? 그 내년 7월에 예.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중요한 선거는 이긴다 하더라도 예. 다음 7월에 있는 참여연 선거까지는 예. 그 일본 말로 말하면 보롱아데르라고 해가지고 보로요? 보로 예. 막 노도르노도르한 모든 나르근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와 버린다. 예. 그 일본 말로 보롱아데르라고 예. 하는데요.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와 버려 가지고 그때 참패할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수명 9개월. 기시다 내각은 먼저 무명이다. 아까 이야기한 예, 13명. 아무도 모른대요. 예. 일본인들이 누군지 모르네. 첫 번째 이야기가 네. 그거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신문 기사에서 일본 말로 스네키즈라고 나와 있는데 네. 스네는 그 정강이 무릎 밑에 정강이요. 예, 정강이에 그 산조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야미 시하이 그러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마크 지배 세력이 있다. 3A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베의 그림자를 네네. 말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으로 수명 9개월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지탱할 수 있냐?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예. 그런 일본인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12시 40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솔상가상이죠. 키시다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오일 쇼크도 아닌 키시다 쇼크. 예. 일본에서 말을 붙였어요. 한때 천엔 가까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요? 예, 그 10,000원 가까이죠. 폭락한 그렇죠. 곳입니다. 일본 주가는 지금 그만엔을 죄송합니다. 3만엔을 넘었는데 예. 거기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시다 내각이 단센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8일 전도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갔다. 자, 이거 보시면요. 12년 만에 8일간 연속으로 평균 주가 지수가 하락했다.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처음에는. 네, 처음 그러니까 스가
정권이 네. 먼저 출범했을 때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내려갔어요. 예. 그러나 9월 3일 스가가 퇴진하겠다. 근데 올라갔어. 퇴진한다고 하니까 예. 올라갔어. 근데 자민당 전재 선거가 고시돼 가지고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요. 예. 네네. 그런데 기시다 존재가 탄생된 이후 쭉 내려가. 기시다 존재가 탄생 때여도 계속 내려갔어요. 네. 왜 그러냐?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먼저 그 기시다 그 뒤에는 그 스리엔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기시다의 정책이 애매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애매하다. 예. 예. 이렇게 강하게 말했다가는 그 다음에 반론이 나오면 그거는 금방 하지 않겠다라든가 말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관성이 없군요. 일관성이 거의 없고 기시다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것을 또 다시 설득하기가 어려운 아주 얕은 지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가장 그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그 금융소득 과세.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 주식에서 벌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시다가 처음부터. 네네. 그 유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예.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내려간 거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됐으니까 더 내려갔어요. 예. 이 사람 이것을 그 하루코시라고. 그런데 요새는요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또 말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공약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게 그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 이상한 상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기시다는 역시 말하자면 코너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말하면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자하고 분배라고 말했잖아요. 예. 예, 분배를 하겠다. 예. 그런데 그 분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배 근거가 없어요. 분배할 수 있는 근거가. 예. 그래서 요새 뭐라고 말하냐? 먼저 선자이다. 먼저 성장을 하고 이제 분배는 이제 그거는 하겠다. 선자하면 그 다음 예. 분배가 된다. 예.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예. 아베노믹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아베노믹스하고 결국은 그 기시다의 뭔가 새로운 그 정책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건 뭐 원래 하던 얘기고 사실 하나만한 그런 예. 얘기죠. 예. 그런데 어떤 그 TV에서요. 그 촌리가 된 이후에 토론회를 했어요. 예. 그러나 기시다만 촌리로 나오고 예. 그 코멘테이터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애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 보수층이 보는 TV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층이 보는 TV 채널이 지지를 좀 올려주려고 그렇게 마련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시다가 너무 애매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기시다의 이야기를 이해했냐? 네, 납득했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했다가 26%밖에 안 됐고요. 26%? 네. 예. 납득을 못했다가 그 40% 가까이. 예. 보수층이 보는 TV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또 30%. 그러니까 이게 예. 보수층이 보는 TV 채널이니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이거는 자민당의 위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상계 신문이 장난쳤죠. 지지율이 높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시다 정권이 그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해봤는데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벌써 12시 44분, 45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 게 더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4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할 거는 해야죠. 그렇죠. 제가 자, 말씀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일본 조격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합니다. 이 방송 그리고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더 잘 나가도록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10만인 클럽이니까요. 얼른 10만 명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그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omainewstv@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15초 후에 다시 4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4부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조금만 참으시고 교수님께서 대단히 재밌는 뉴스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베하고 아소가요 그동안 맹우라고 불릴 만큼 아주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게 분열된 조짐이 나타났다고요? 지금 그 3A가 A 플러스 2A로 분열할 조짐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A 플러스 2A요, 2A. 네, 2A죠. 네네네. 이유는 니카이파가 사실상 몰락했기 때문에 사실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A가 되는 사람은 호소다파 출신의 아베 전 총리고요. 네. 그 2A는 아소파에 속하는 아소 부존재하고 아마리 간사장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파벌이었군요. 네네. 지금은 그 사실상 아소파가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 기시다 내각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호소다파에서는요, 아베 전 총리는 정확하게는 완전한 호소다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파벌이 없어요. 그러나 원래 호소다파 출신이었고 금방 호소다파로 복귀되어서 그 아베파가 텐데요. 그러니까 호소다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소다파를 아예 그냥 이름을 아베파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를 고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아베 총리는 예를 들면 다카이치를 간사장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기시다한테 했는데 아마리가 됐죠. 이유는 호소다파 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카이치도 호소다파처럼 보이는데 파벌이 없어요. 무파벌이에요. 그러니까 호소다파로서는 호소다파가 많은 사람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했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파벌이 없는데 그런 높은 자리를 어떻게 주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반 장관에는 호소다파이지만 자신의 측근 하기우다라는 사람을 앉히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그
극이지만 그 완전한 아베 측근이 아닌 거기 마츠노 그분은 저기 파벌이 어떻게 됩니까? 파벌이 호소다파입니다. 호소다파입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 하기우다도 호소다파는 호소다파인데 그러나 호소다파 안에서는 마츠노가 더 그 여러 면에서 좀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요. 이제 아베가 더 원하는 사람이 마츠노 아니 그 뭐죠? 하기우다. 하기우다. 예. 그 사람은 그 경제 산업선 장관이 됐어요. 예. 또 경제 재생선이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베가 자기가 안 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그 요직에다가 꽂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삐져서 이런 그 사단이 발생한 겁니까? 약간 그런 그리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한 모양이에요. 아베가. 그래서 A가 도로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그 배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어떤 배경이냐. 다음 내용인데요. 그것은 대고지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아소의 구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키시다파하고 아소파는 고지회라는 그 아주 큰 파벌에서 그 출발한 것이고요. 네, 키시다파가 사실상 그 고지회의 전통적인 파벌이에요. 아소는 중간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소 그러니까 아소파도 기시다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파죠? 예, 고치회에서 나간 거예요. 나와서 따로 이제 따로 만들었고 가지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아소도 약간 병화주의라는 것을 표방했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설마 그랬습니까? 그런 그렇게 오르글로 봐도 그렇게 절대 안 보이고 약간 반사회적인 세력이라고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저는 뭐 얼굴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일본에서 많이 일본에서요 반사회적 세력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반사회적 세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야쿠자이거든요. 아소 타로가 야쿠자의 오르글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새 아소가 그 부촌리 그리고 재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성을 떠날 때 많은 직원들이 그 고타바를 주면서 환송회를 해줬어요. 그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대요. 아소가. 네, 조금 편한 자리에 또 가기도 하고, 그래도 권력이 더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키시다는 굉장히 미남이다.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키시다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도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키시다하고의 그러한 그 아주 좋은 관계, 그것을 많이 과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 4, 5년쯤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키시다파 플러스 아소파 그리고 거기에 다니가키 그룹이라는 조그만 파벌이 있어요. 거기서 요르면 천도가 이 다니가키 그룹도 원래는 고치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고치회를 다시 만들겠다. 고치회를 재건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호소다파가 그 16명, 10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고치회는 더 12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민당 안에서 2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자민당 안에 2대 정권 그 전당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대 정권에서 번갈아 촌리를 내자 말하자면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호소다파에는 인물이 없다. 네. 아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 그러니까 인물이 없으니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는 있어요. 예. 코너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예. 아소파니까요. 예. 그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호소다파에는 저번에 이야기한 그 후쿠다 타츠오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나 후쿠다 타츠오하고 아베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아베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예. 후쿠다 타츠오를 그 탕위에 예. 총무회장으로 앉혔기 마음에 때문에 안 드는 사람을 안 쳤군요. 예. 오다가. 예. 원래부터 그 아베하고 그 사람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키시다는 아소는 쭉 잡고 가지만 예. 아베 영향 하에서 조금씩 더 날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 니카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배배한 사람들끼리 더 그 모이고 있대요. 예. 네, 그 그렇게 이야기는 되겠네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수다파 네. 그러니까 아베파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파벌을 또 끌어들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호소다파에 대한 그 알레지가 좀 있어요. 알레르기가요? 사실 그 극우니까. 예. 그래서 다카이치에 대해서 그 투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너무 극우니까 안 된다. 이런 국회 의원들도 많은 거예요. 자민당 안에서. 예. 이거는 자민당이라는 게 본류가 주류가 고치회였고 사실 그러니까 평화주의. 그 아류가 피주류가 그 극우였던 것입니다. 키시노부스케 라인이죠. 예.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류가 바뀌었거든요. 주류가 극우로 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원래 본류 주류로 되돌리자라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아소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고치회가 옛날에 그 고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지금 오히려 아소가 극우종 이야기로 해가지고 예. 그냥 백건만 호소다파하고 다툰다면 이게 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소를 견제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고가라는 총고치회 회장, 예. 예,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그 이러한 대고치회 그 상에 대해서는 반대할 겁니다. 예. 예, 아소가 떨어지면 괜찮다고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어서 아소가 금끄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 뭐 82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스스로 활약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킹메이커가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아소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반사회적인 세력 같은 오르그를 하면서 나야말로 자민당이다. 이거 그 아소타로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래요. 예. 네네.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민당을 움직이는 사람은 나다. 예. 네. 현재까지는 아베 전이처럼 보였지만 그렇군요. 아베하고 아소는 사이가 아주 좋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니카이 스가라는 족수가 사라져가지고 내부에서 견제가 시작됐어. 예. 네. 물론 아베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그 한국에서도 한국 안에 그 전당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저 그 견제 있잖아요. 파벌 싸움이 있죠. 있죠. 당연히. 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파벌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 좀, 케파. 예, 그렇죠. 싸움이 케파라는 게 있죠.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 잘못하면 아주 심한 싸움이 예. 벌어집니다. 이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호수다파가 거의 100석이나 돼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큰 파벌이 생긴다고 하면 아베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단 쪽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야단 안에서요. 예. 그 입헌민주당하고 야마모토 타로가 또 대립해 버렸어. 예. 예.
여러분, 말이 안 돼. 우리나라의 그 야마모토 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인기가 많은데, 있는데 네. 안에서 보면요. 예. 뭐라 할까? 말썽을 조금 음, 부리는 것 같대요. 예. 말썽쟁이 뭐라고 합니까? 네네. 말썽쟁이. 예. 예. 뭐라고 하죠? 음, 문제야? 문제아가 예, 이번에 예, 돼버렸어요. 예. 어떤 합의를 캐고 예. 어떤 그 선거구에 입후보 해버렸어.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 야당의 합의로 입법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후보자로 나가는 거 결정되어 있었어. 예. 네, 그것을 깨고 예. 그 사람이 먼저 입후보 해버렸어. 아, 이번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 이번에요. 선거에? 이번에 예, 선거에서. 예. 그런데 물론 사퇴를 했거든요. 예. 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당에 대한 신뢰가 또 땅에 떨어져. 예. 지금 그런 찬나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야마모토 타로가 하는 이야기가 나 합의하고 다르네. 내가 합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입헌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다들 듣고 있는데 다 옳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옳다고 야마모토 타로가 이야기하면 왜 또 사퇴를 합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샹그릴라님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셨고요. 예. 이쪽에 저녁달님도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네. 하셨고, 예,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은요 어느 정도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세를 타요. 예. 그러나 유명세를 탄 이후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공이 가지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게 저희가요 그 야당 이번 선거에 임하는 야당의 자세 내지는 야당의 움직임 같은 것은 다음 주에 네, 다음에 또 자세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네, 아유 교수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예, 저도 배고프네요. 예,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하시고요. 네, 여러분 일본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댓글 여러분. 그리고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